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AI가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유럽에 위치한 유명한 AI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제 직업은 AI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각각의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저와 제 연구팀의 모든 관심이 한 언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왜 갑자기 한국어에 열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웃음 섞인 농담들이 오가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AI 언어 연구자로서 누구라도 흥미를 가질 만큼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 모든 것은 얼마 전 진행한 평범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쇼핑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AI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AI에 입력하고 이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들을 중심으로 테스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한국어 데이터를 처음 추가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비교적 연구 빈도가 낮은 언어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추가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나 실험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한국어를 처리할 때 다른 언어들보다 이해도와 학습 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어 데이터에 특이한 오류가 있거나 코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죠. 하지만 테스트를 반복할수록 AI 모델은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다른 언어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이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가 AI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데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는 간결한 문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AI가 학습하기에 유리했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 AI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읽는다와 책을 나는 읽는다라는 문장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점은 AI에게도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다른 언어보다 더 효율적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어의 음절 체계는 독특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AI가 이 조합을 더 쉽게 파악하고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음과 모음이 조합된 형태 덕분에 AI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리의 패턴까지도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의 발음 규칙이 일관된다는 점도 AI에게 큰 학습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어처럼 동일한 철자가 다른 발음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AI가 텍스트와 음성을 연결할 때 더 높은 정확도로 발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 학습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동영어가 적은 점도 AI 모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발음이나 철자를 가지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AI가 혼동을 줄이고 한 단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bank하는 단어가 은행과 강둑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런 중의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드물어 AI가 문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어의 특성들은 AI가 언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며 AI 언어 모델의 발전에 한국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원들은 내가 단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이번 발견은 그저 그런 작은 프로젝트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번 연구에서 나는 한국어, 특히 한글이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국어와 한글을 실험 목록에 추가했을 때는 단순히 데이터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험이 진행되면서 한국어가 AI 언어 처리에 있어 유독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복 실험을 통해 이 놀라운 결과의 원인이 한국어의 독특한 문자 구조, 즉 한글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 달리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이루고 그 음절들이 모여 단어가 되는 체계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동일한 글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글은 하나의 음소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AI가 소리를 예측할 때 훨씬 더 간단해진다. 예를 들어 가는 언제나 가로 발음되며 나는 언제나 나로 발음된다. 이러한 규칙적이고 일관된 발음 체계 덕분에 AI는 복잡한 발음 규칙을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한글의 체계적인 문자 조합 방식이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이 음절들이 조합되어 더 큰 단어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가 결합하여 가가 되고 여기에 미음이 결합하면 감이 되는 식이다. AI에게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는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거나 예측할 때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AI는 한국어 학습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의 조사 시스템은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어에는 이가, 은는, 을들과 같은 조사가 있어 문장에서 각 단어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조사 덕분에 AI는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고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사의 존재로 인해 한국어 문장에서는 어순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AI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문장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 학습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글의 자모음이 독립적으로 결합되는 구조였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결합해 음절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사라는 음절에 랑이 결합되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AI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기본 원리만으로도 단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AI는 새로운 단어가 주어지더라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의미 추론에서도 더욱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는 형태소 단위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 단어들이 형태소에 따라 쉽게 분해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사랑과 하다로 나누어지며 이로 인해 AI는 문장을 파악할 때 더 쉽게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형태소 단위로 나뉜 한국어는 문맥에 맞는 단어의 의미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동사 활용 방식 또한 AI의 학습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지만 이러한 변형은 대부분 규칙적이며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예를 들어 하다라는 기본형 동사는 합니다, 했어요, 할 것입니다 등으로 변형되지만 기본 어간 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덕분에 AI는 동일한 어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를 쉽게 학습할 수 있었고 문맥에 따라 어미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비문자적인 표현 체계도 AI의 언어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어는 높임말과 반말, 존댓말 등의 다양한 존대 표현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상황을 전달하는데 이로 인해 AI가 단순히 문법적 요소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와, 식사하셨습니까? 는 같은 의미지만 각각의 표현이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AI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었고 한국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와 한글의 특성들은 AI가 언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어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모델의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I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인 문자 체계로서 한글이 가지는 이 점들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 있어 큰 성취였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독보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AI가 이해하고 학습하기에 한글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언어는 찾기 어려웠다. 한글이 단지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AI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글의 구조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발음의 규칙성이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소리를 구성하는데 각 음절이 일정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 AI가 이를 예측하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가는 항상 가로, 나는 항상 나로 발음된다. 다른 언어들, 특히 영어는 같은 철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발음으로 변할 수 있어 AI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글의 발음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학습이 줄어들어 더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한글의 결합 방식은 AI의 학습에 유리하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이 음절들이 모여 단어를 형성하는 구조 덕분에 AI는 새로운 단어를 예측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은과 아가 결합해 나가 되고 여기에 미음이 더해지면 남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합 구조는 AI가 다양한 조합 패턴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손쉽게 생성하고 예측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나는 한글의 발음, 규칙이 AI 음성 인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음성 인식 AI 모델에서 발음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영어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면서 AI가 혼란을 겪기 쉽다. 예를 들어 리드라는 단어는 현재형일 때와 과거형일 때 발음이 다르다. 반면 한국어는 발음이 항상 일정해 AI가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한국어 음성 인식 모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AI는 더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한국어 음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한글의 이중 모음과 이중 자음 체계가 AI의 음성 인식에 최적화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와는 오와 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AI가 이중 모음의 발음을 분석하고 학습하기가 수월하다. 이러한 규칙적인 발음 조합 덕분에 AI는 한국어의 음성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음성 인식 모델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한글이 AI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모델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문자 체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글의 구조적 이점을 기반으로 AI 학습 모델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어 문장은 발음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AI가 불필요한 변형 규칙을 학습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는 언제나 동일하게 감사합니다로 발음되며 잘 먹겠습니다 또한 항상 같은 소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발음의 규칙성과 일관성 덕분에 AI는 발음 예측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 실제로 한국어 음성을 처리할 때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 실험에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후 나는 한국어가 AI 음성 인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한글의 예측 가능한 발음 체계 덕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글은 단순히 텍스트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음성 인식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 음성 인식 실험의 성공을 확인한 후 나는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국어가 어떤 성능을 보일지 더욱 궁금해졌다. AI가 영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를 번역할 때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때 발생한다. 특히 영어의 경우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거나 문장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문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프레전트는 명사일 때는 선물을 의미하고 동사로 쓰일 때는 제시하다의 뜻을 가진다. AI는 문장의 다른 요소들을 참조해야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성 때문에 AI가 번역할 때 혼란이 발생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한국어는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AI가 상대적으로 혼란을 덜 겪는다. 한국어에서는 선물이란 단어가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의미를 표현할 때는 아예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 덕분에 AI는 한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문맥을 추론하는 데 드는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 오류가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났으며 매끄럽게 번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어의 직관적인 조사 사용이 AI 번역 모델의 성능을 더욱 높여주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조사로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AI가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 단어의 역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AI가 번역을 할 때 문장의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은 조사 가와 르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명확한 구조 덕분에 AI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었으며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서도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사용은 AI가 문장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같은 의미라도 존댓말과 반말로 표현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I는 이를 학습하면서 표현의 뉘앙스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잘 지내요? 와 잘 지내는 모두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말이지만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있다. AI는 이를 통해 단어 이상의 사회적 맥락을 학습하게 되었고 번역 과정에서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한국어가 AI 번역 모델에서 다국어 번역의 기반 언어로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어의 문법적 간결성과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AI는 번역 오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을 이룰 수 있었다. AI 연구소에서 다양한 언어를 실험하면서 한글이 디지털 환경, 특히 AI와의 호환성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한국어가 음성 인식과 번역 시스템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데이터를 입력해 AI의 정확도와 성능을 비교했다. 먼저 음성 인식 실험에서는 예상대로 영어와 스페인어가 동일한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거나 다이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AI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lead는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 발음과 의미가 모두 달라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한국어는 같은 단어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발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AI가 오류 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요와 같은 문장은 음성이 입력될 때 항상 동일한 발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AI가 별도의 발음 규칙을 학습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음성 인식에서 한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AI가 음성을 처리하는 속도 또한 빨랐다. 이후 번역 시스템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와의 번역 정확성을 분석했다. 한국어는 특정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다이어가 적어 번역할 때 혼동이 적었다. 예를 들어 영어의 set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국어는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 단어로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다. 설정과 set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AI가 문맥을 이해하고 번역하기 수월했다. 한국어 문장 구조 덕분에 번역 오류가 줄어들었고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정확성이 다른 언어보다 높았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각 언어의 타이핑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도 의외로 긴 문장일수록 불규칙한 철자법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다. 중국어의 경우 수만 개의 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핑을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키를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글자를 키보드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어 입력은 발음을 로마자로 타이핑하고 이를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때문에 타이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의 가능성도 커진다. 키보드에서 빠르게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 없는 중국어 사용자에게는 이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 일본어 역시 효율적인 타이핑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 일본어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자 체계가 있는데 모든 문자를 표시하려면 현재의 키보드보다 서너 배 많은 키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어 입력 방식은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한 후 이를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로 변환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걸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본어는 입력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긴 문장을 입력할 때는 타이핑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영어는 알파벳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편했지만 불규칙한 철자 규칙으로 인해 긴 문장을 입력할 때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거나 예외 규칙이 많아 사용자가 자주 철자를 틀리곤 했다. 이러한 불규칙성 때문에 오타가 발생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긴 문장을 타이핑할 때는 속도가 느려졌다. 한국어는 타이핑 속도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는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문장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다. 다른 언어와 달리 한글은 직관적인 자모, 조합 방식 덕분에 키보드를 사용하는 동안 빠른 입력과 낮은 오류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두에서 한국어의 입력 속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빨랐으며 예측 가능한 구조 덕분에 오타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철자 발음 일치 구조가 AI의 오타 교정 시스템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AI가 오타를 교정할 때 혼란을 겪지만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일정한 발음을 생성하기 때문에 AI가 쉽게 오타를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발휘하며 특히 AI와의 호환성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와 언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디지털 잠재력을 확인하던 중 문득 한글이 과연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문자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을지 검증해보고 싶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 내 여러 외국인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기획했다. 이 실험은 단순히 한글의 학습 난이도를 넘어 한글이 글로벌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먼저 실험의 첫 단계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설명했다. 각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방식과 기본 음절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며 동료들이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료들이 이렇게 직관적인 문자라면 빠르게 익힐 수 있겠네요라고 반응하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역과 알을 조합해 가를, 니은과 알을 조합해 나를 만들고 이를 확장해 가족, 나라와 같은 단어를 배우는 방식이었는데 외국인 동료들은 이 단순한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고 곧바로 단어를 조합하는 데 익숙해졌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글의 음절 구성 방식이 그들에게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이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쌓아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는 점에서 퍼즐처럼 재미있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몇 가지 음절을 익힌 후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조합하여 표현해 보려는 시도도 보였다. 한 동료는 삼겹살과 같은 단어를 직접 조합하며 한국어 발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한글의 체계적인 조합 방식을 이해하고 단어의 소리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외국인들에게 학습을 쉽게 도왔다는 점이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음절 단위로 결합되어 직관적인 시각적 구성을 가진다. 동료들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하나의 사각형 모양으로 완성되는 한글 음절을 보면서 이 체계가 기억하기에도 좋고 매우 논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한글은 기호처럼 생겼지만 소리와 글자가 일관된 구조로 연결돼 있어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말하며 한글의 시각적 구성 덕분에 발음과 문자 구조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실험이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이나 일상 표현을 더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몇 주만 연습하면 기초 회화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나는 한글이 단지 AI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글을 처음 연구했을 때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인 한글이 과연 AI 모델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이 가진 효율성과 직관성이 AI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한글의 조합 구조와 규칙성은 AI의 학습을 돕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언어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는 문자 체계였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실험 단계에서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은 가, 나, 다 같은 기본 음절을 순식간에 익히고 조금씩 복잡한 단어로 확장해 갔다. 예를 들어 바다, 하늘과 같은 두 음절 단어를 만들며 직접 조합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동료들은 한글의 조합 구조가 일관적이고 직관적이라며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기본 음절과 단어를 기억하게 되었다. 한 명의 동료는 기존에 익숙했던 언어와는 다르지만 자음과 모음 조합이 퍼즐처럼 느껴져 재미있다고 말하며 흥미를 보였다. 다음으로 동료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발음과 문자를 연관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언어와 달리 한글은 특정 자음과 모음이 항상 일정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동료들이 발음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같은 단어를 연습하며 한글 발음의 규칙성을 빠르게 체득했다. 또한 비읍,
피읍과 같이 시각적으로 유사한 자음을 비교하며 소리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왔다. 이로 인해 한글이 발음과 문자 간 일관성이 높아 학습자들에게 매우 직관적인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는 시도도 흥미로웠다. 한 명의 동료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에 대해 이렇게 간단한 규칙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감탄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외에도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며 즐거워했는데 이는 한글이 비단 한국어를 표현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도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한글이 AI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외국인 동료들은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더 많은 단어와 표현을 배우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글이 단순히 AI에 적합한 문자를 넘어서 실제로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자 체계라는 확신이 들었다. AI와 언어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문자 체계가 디지털 소통과 번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해왔다. 특히 한글은 그 효율적인 조합 방식과 규칙성을 통해 AI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글이 중간 언어로 사용된다면 의미 전달의 오류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의 강력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국어를 중간 언어로 설정하여 여러 언어 간 번역 테스트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중간 언어로 사용했는데 그 결과 의미 왜곡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문장의 자연스러움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다이어로 인해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일관적이고 표현이 명확해 AI가 문맥을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한국어가 중간 언어로서 다국어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이 디지털 기기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살펴보았다. 한글은 다른 언어에 비해 타이핑 속도가 빠르고 입력 오류가 적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예를 들어 중국어나 일본어는 각각 수백 가지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입력 방식이 복잡하다. 중국어는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한 후 여러 선택지 중에서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하고 일본어는 로마자로 입력 후 가나로 변환한 뒤 한자로 다시 변환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타이핑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다. 반면 한글은 직관적이고 간단한 조합 방식 덕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타이핑 속도가 빠르며 사용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디지털 소통 시대에 매우 매력적인 문자 체계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우지 않은 외국인들도 한글의 입력 방식을 흥미롭게 느꼈다. 나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간단히 설명한 뒤 동료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한글로 작성해 보도록 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빠르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한글이 복잡하지 않고 조합 방식이 명확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글이 단지 AI와 디지털 환경에서만 유용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소통 도구를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키보드 앱이나 자동 변환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우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소통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이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